자, 과연 무슨 일이었을 것 같아요? 왕께서 즉위하신 지 9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태자를 두지 못하였으니 양가의 여자를 뽑아 후궁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아이가 없으니까 결국 기다리다 못한 신하들이 제발 다른 부인을 더 맞이하셔라 간청했던 겁니다. 너무해요. 게다가 사실 공민왕은요, 후사가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대립하는 세력들을 몰아내고 개혁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탄탄한 왕권의 기반이 되는 왕의 후계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다른 부인을 드리라는 신하들의 요청에는요, 놀라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야? 그들이 이렇게 간청한 대상은 바로 공민왕이 아니었습니다. 아, 부인한테? 바로 부인 노국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노국공주에게 부탁한 게 낫겠다 싶을 만큼 공민왕은 또 다른 부인을 드리는 것에 완강히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요청을 받은 노국공주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개했을 것 같아요. 노국공주란. 그렇죠. 왜냐면은 개혁하겠다는 거를 이어나가려면은 노국공주가 생각해도 자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제는 고려의 왕비니까요. 노국공주는요, 신하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게 공민왕은 노국공주와 결혼 후 처음으로 또 다른 부인을 드리게 됩니다. 노국공주는요, 공민왕을 위한 선택을 내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민왕이 다른 부인을 맞아들인 이후에 노국공주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막상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 다른 부인이 생기자 노국공주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럼 공민왕, 이렇게 맞아들인 또 다른 부인에게서 아들 볼 수 있었을까요? 보통 드라마라 하면 한 3명, 4명 막 나와요. 공민왕은 네. 새로 들인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요? 네, 또 다른 부인을 드리고는 노국공주에 대한 애틋함에 미안함이 더해져 더 잘해주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중전에게 무안에서 혼이 났습니다. 무안에 하실 게 뭐 있습니까? 제왕이 여러 후궁을 드리는 건 흉이 아닙니다. 난 여색을 밝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2년 후인 1361년 11월 공민왕과 노국공주가 수도 개경을 떠나 급하게 도망쳐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무려 10만이라는 규모의 무장 세력이 고려에 침략해 온 겁니다. 대체 이들 누구였을까요? 원나라는 아까 정신 없었었는데. 맞아요. 그러면 아니, 다른 나라. 다른 나라. 아까 제가 원나라 이것 때문에 골치 네. 아프다 그랬죠? 아, 홍건적. 맞습니다. 바로 원나라에서 급성장한 무장 세력 홍건적이었습니다. 고려를 되살리려던 공민왕 앞에 나타난 홍건적의 침략. 공민왕은요, 부랴부랴 가마에 타고 개경을 떠나 피난길에 나섭니다. 부부가요, 피난 약 한 달 만에 도착한 곳은 바로 안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안동에서 지내던 공민왕과 노국공주. 치열한 사투 끝에
다행히도 고려군은 빼앗긴 개경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공민왕이 곧장 개경으로 돌아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다시 또 올까봐. 맞습니다. 게다가 전쟁으로 궁궐은 파괴되었죠. 민심도 흉흉했겠죠. 네. 결국 공민왕과 노국공주는요, 개경에 돌아가기 전에 개경 근처의 흥왕사라는 절에서 잠시 머물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한숨 쉬었다 가기 위해 선택한 이 흥왕사에서 공민왕은 또 한 번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공민왕이 흥왕사에 머문 지 한 달 남짓 지난 어느 날 새벽 4시경 흥왕사 정문 앞에서 울린 비명 소리가 새벽의 정막을 깨뜨립니다. 순식간에 문지기를 해치운 50여 명의 괴한들, 그들은 곧바로 공민왕에 머무는 신전으로 향합니다. 그러자 이 흥왕사를 지키던 군사들은요, 혼비백산에서 모두 도망칩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 습격을 알아챈 공민왕은요, 재빨리 도망쳐서 밀실에 숨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민왕의 부인 노국공주도 서둘러 움직입니다. 밀실 문 앞에 앉아서 온몸으로 괴한들을 막았습니다. 못 들어가게. 네, 여길 지나가려면 나부터 베고 가라 라는 결연한 의미였죠. 그런데 괴한들은요, 그 문 앞을 딱 가로막은 노국공주를 앞에 두고 어쩔 줄 몰랍니다. 왜요? 사실 괴한들에게는 노국공주를 죽일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발생한 공민왕 씨의 시도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느 것이든 간에 이들이 원을 명분으로 해서 일으킨 일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원나라의 공주를 죽일 수는 없었겠죠. 대박이다. 공민왕을 해치려는 이들과 그들을 막아선 노국공주,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반란 소식을 들은 고려 군들이 흥왕사로 밀어닥친 겁니다. 공민왕의 털끝 하나 다치기 전에 제압된 반란군들, 말 그대로 노국공주가 온 몸으로 공민왕을 지켜냈던 겁니다. 공민왕이 고려에서 몰아내려고 했고 공민왕을 가장 위협했던 세력 바로 원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공민왕의 목숨을 살린 존재 역시 원나라 공주인 자신의 아내였던 겁니다. 자, 이 괴한의 위협을 무사히 이기고 그렇게 노국공주 덕분에 목숨을 부지한 채 수도 개경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공민왕. 그런데요, 돌아온 개경에서 공민왕은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새 국왕 전하를 위해 목숨을 바쳐라. 공민왕을 왕위에서 쫓아내기 위해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때 공민왕을 향해 칼날을 뽑아든 군사들은 누구의 군대였을까요? 원나라. 원나라. 예. 맞습니다. 바로 원나라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나라는요, 공민왕을 확실하게 폐위시키기 위해서 책봉한 고려 왕에게 군대까지 함께 딸려보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원나라가 자기들 마음대로 고려 왕으로 세웠던 인물, 바로 공민왕의 삼촌뻘이었던 덕훈군이었습니다. 덕훈군은요, 원나라의 1만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우주로 쳐들어옵니다. 공민왕 역시
자신을 지지하는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맞서 싸웁니다. 지금 물러나면 패위, 그리고 곧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렇죠. 죽음뿐이었으니까요. 덕훈군이 이끄는 원나라 부대와 공민왕이 이끄는 고려군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고려군의 전술과 기세, 원나라 군대는요 거의 전멸됩니다. 고려군의 활약 덕에 공민왕과 노국공주 부부는 가까스로 왕위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원나라로부터 왕위를 빼앗길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한 이 공민왕. 그런데요, 그런 공민왕의 이 고단함을 씻겨줄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대체 무슨 소식이었을까요? 드디어 임신. 애기. 맞습니다. 우와. 결혼 15년 만에 드디어 와, 사랑하는 노국공주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경사다. 야, 그렇죠. 게다가요, 아들이라면 대를 이어 공민왕 자신의 뜻을 실현해줄 후계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거 그래서 진짜 있을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다시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거네요. 그렇죠. 언제 또다시 닥쳐올지 모를 원나라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지만 공민왕 부부는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서 잠시나마 행복하게 지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 다가온 D-Day. 노국공주의 진흥이 시작됩니다. 와, 노국공주의 출산이 이루어지는 방안에는요, 그녀의 비명이 울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노국공주의 비명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지독한 난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노국공주가 산고에 몸부림치는 시간은 점점 길어집니다. 자, 이때 공민왕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왕이 향을 사르고 단정히 앉아서 잠시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 공민왕은요, 진통을 겪는 노국공주 옆에서 향을 피우고 단정히 앉아 잠시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진짜 간절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기 이전에 한 여자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공민왕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런 공민왕의 이 간절한 마음, 하늘에 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 좋은 사람, 좋은 부부한테 이렇게. 그런데 하늘은 공민왕의 간절한 마음을 끝내 외면합니다. 아니, 갑자기 난산이 이어지다가 노국공주와 아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이런 일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줄 알았던 그날, 공민왕은 가장 소중한 존재를 모두 잃어버린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중전을 관성에서 꺼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노국공주의 죽음 이후에
슬픔에 빠진 공민왕이 백성들의 원망을 한 몸에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엉망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죠. 주춧돌 크기가 집채만하였고 끄는 소리와 사람들이 내지르는 소리가 소가 우는 것 같았다. 눌리거나 물에 빠져 죽은 자를 셀 수가 없었다. 노국공주가 죽고 무언가를 짓기 시작한 공민왕. 이렇게 수많은 희생을 요구하면서까지 공민왕이 만들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공주의 무덤. 네. 노국공주를 기리기 위한 그녀의 무덤과 영전이었습니다. 공사 규모가 어찌나 큰지 어마어마한 공사 비용으로 국고가 탕진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우와. 게다가요, 그렇게 공민왕은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노국공주의 무덤을 지으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이 부탁, 바로 노국공주 무덤 옆에 내가 묻힐 공간을 마련해 놓으라. 공민왕은 훗날 죽은 이후에도 노국공주와 함께하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자, 공민왕이 죽어서 다시 함께한 노국공주와의 공간 확인해 보시죠. 아 실제로. 쌍문. 네. 하나는 노국공주고 하나는 왕이구나. 와. 그런데요, 와 안에까지. 와 이 그림까지. 구멍이 뚫려 있어. 자, 이 구멍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크지 않아요. 아좀 구멍입니다. 네네네네. 죽은 영혼들이 만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야 영혼이. 구멍이니까 이제 영혼이 만나는. 네. 무덤 얘기하면서 통로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죠. 처음 네. 노국공주와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하는 불멸의 사랑을 꿈꾼 공민왕. 그런데요, 공민왕의 이 깊은 이 사랑은 고려 백성들의 삶뿐만 아니라 공민왕 자신까지 좀먹어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느 날 공민왕이 식사하는 모습을 본 신하들이요,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아. 노국공주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에 공민왕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밤낮으로 마주하는 노국공주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그림 잘 그린다 했잖아요. 그런데 공민왕이 밥을 먹을 때면 초상화와 눈을 마주치고 대화도 나누면서 살아있을 때처럼 식사를 권하는 거예요. 마치 노국공주가 살아있었던 그때처럼 말이죠. 노국공주가 죽은 이후 8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공민왕은 새로 들인 아내들조차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니나 다를까,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어머니 명덕태후가 아들 공민왕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비빈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아, 이때 공민왕은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구슬픈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공주만한 여자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했네. 노국 공주가 죽은 지 8년이 지난 이때까지도 노국 공주의 빈자리는 점점 커져만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모든 의욕을 잃은 듯했던 이 공민왕. 자, 그런데 이때요, 공민왕이 갑자기 기관을 하나 설치하게 됩니다. 이겁니다. 자제위. 그러니까 자제위는요, 왕권을 강화하고 신변 호위를 막기 위해서 궁중에 설치한 기관입니다. 공신이라든지 고위 관직자의 자제를 뽑아가지고 경호 집단으로 키우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민왕이 자제위를 뽑은 데는요, 경악을 금치 못할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나이가 어리고 예쁜 용모를 가진 자들을 선발하여 여기에 속하게 하고 김홍경 및 홍윤 무리를 불러들여 난잡한 행위를 했다. 우와. 나이가 어리고 예쁘장한 미소년들을 자제위로 선발해서 그들과 함께 난잡한 행위를 벌였다는 겁니다. 이제 너무 그리워하다가 약간 미친 단계에 들어간 거네요. 정신이 완전 이상해지. 그렇죠. 갑자기 돌변한 공민왕의 충격적인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민왕은요, 여장을 하고 자제위와 어울리기도 하고 자제위의 그 음란한 행동을 옆방에서 지켜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한 이 공민왕의 태도. 게다가요, 1374년 45살의 공민왕에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었을지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와, 이렇게 하구나. 전하, 반가운 소식이 있사옵니다. 전하께서는 곧 후사를 얻으실 것이옵나이다. 후사요? 지금 후사라고 했느냐? 이께서 해임을 하셨다고 경하드리옵나이다, 전하. 네가 차 죽일 년이 있나? 내가 지 몸에 손 하나 대지 않았거늘 회임을 했다니. 누구의 씨라고 하더냐? 아니면 내 놈을 죽일 것이야. 자제위에 홍윤이라고 들었사옵니다. 홍윤? 예, 전하.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후사 소식. 공민왕의 아내 익비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아이 아빠는 공민왕이 아끼던 자제위 중 하나, 바로 홍윤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람 핀 거 아닐까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데 기록에는요, 이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바람을 핀 게 아니고요, 공민왕이 직접 자제위에게 자신의 부인들과 동침하도록 시켰던 겁니다. 아들을 낳게끔. 맞습니다. 후사를 이어야 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자신이 아닌 그 누구라도 아들을 낳아서 후사를 이어주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정신이 완전 이상해지구나. 지금으로서도 말이 안 되지만 혈통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당시 왕실에서 이거 또 이해 말 됩니까?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민왕은 익비가 홍윤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둔갑시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익비 뱃속의 아이가 홍윤의 자식인 것을 아는 관계자들을 모조리 죽이기로 합니다. 공민왕의 이 계획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 말이 새 나가죠. 그런데 1374년 9월 21일 공민왕이 익비의 임신 소식을 들은 그날 밤 공민왕은 자신의 처소에서 잔인하게 시해당합니다. 공민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게 된 홍윤과 다른 자제위들, 그들이 먼저 움직여서 공민왕을 죽였던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면 너무 이게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참하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민왕이 살해당했다의 내막이 이거예요. 교수님, 이게 진짜 기록에 다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네, 고려사 등의 사료에 있는 기록입니다.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고려사는 조선 건국 후에 만들어진 사료이기 때문에 공민왕이 정말 자제위를 통해서 후사를 보고자 했는가라고 했을 때 좀 의아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이러한 내용은 설령 좀 왜곡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만큼 당시에 공민왕에게 후사가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나라의 관계를 끊고 고려를 다시 세우려 한 공민왕에 대해 고려사를 정리한 사관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공민왕은 노국 공주가 죽고 나서 슬픔이 지나쳐 뜻을 잃어버렸다. 라고 말이죠. 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한 남편 공민왕과 항상 자신을 위협하는 원나라 출신의 아내 노국 공주.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면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두 사람은 죽음으로도 갈라놓지 못하는 진정한 사랑을 함께하게 됐습니다.